한국이 만든 현무-6 최대 위력. 세계 1위 수소압력탄 성능 공개. 극한의 오차범위 수소압력탄 파괴력. 현무-6 새로운 탄도에 중국 정부 반발.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괴물미사일 현무-5를 비롯해 유사시 북한을 상대로 한 대량 응징보복 체계 무기가 다수 등장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현무-5는 재래식 무기지만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 괴물미사일로 불린다. 기념식에서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T1 위 원통형 발사관 캐니스터 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5 발사 차량 2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군은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 미사일은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었다고 전해졌다. 발사 차량 길이는 20m 미만으로 추정된다. 발사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이 적용됐다. 현무는 우리 군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명칭이다. 현무-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이다. 현무-4 시리즈는 현무-2를 개량한 탄도미사일로 지대지 함대지 잠수함 발사 등으로 각각 개발됐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된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T이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현무-5는 AT에 달한다. 탄두 중량 AT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북핵 대량 살상 무기를 억제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보복 KMPR 수단이다. 삼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대량 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행사에는 현무-5 외에도 우리 군이 보유한 삼축 체계 핵심 전력이 등장했다. KMPR의 한 축인 타우러스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F-15K 전투기에 탑재하면 대전 상공에서 북한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작년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장거리 지대 공유도 미사일 LSAM이 올해도 모습을 드러냈다. LSAM은 고도 40km 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KAMD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킬체인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스텔스 전투기 F-35A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중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했다.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미국 본토 텍사스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월 국내에 도착해 전력화된 해군의 P-1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도 서울공항 상공에서 위용을 과시했다. 민항기인 보잉 737을 해상 초계기로 개조한 P-18A는 시속 900km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어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이날 행사에는 네 발로 이동하는 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도 등장했다. 시속 4km 이상 속도로 움직이며 20cm 높이의 계단 등 수직 장애물도 오를 수 있는 이 로봇은 테러 발생 시 장병 대신 현장에 투입돼 적의 위협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 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전방 한개 사단의 로봇을 시범 배치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2. 막전 막후.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 천궁. 지난 4월 5일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시설 전체를 하루 통째로 임대해 큰 화제가 됐다. LIG 넥스원은 각종 미사일과 어뢰, 레이더와 탐색 장비 등 유도무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방산업체다.
현무미사일과 해성, 장거리 함대함 미사일, 신궁, 휴대용 대공미사일, 천마, 단거리 대공미사일, 천궁,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현궁, 대전차 미사일, 해궁, 함대공미사일 등이다. LIG 넥스원의 방산무기 중 가장 잘 나가는 것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천궁을 개량한 천궁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은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이 가능한 유도무기 체계다. 유도탄의 최대 사거리는 40km이며 요격 고도는 15에서 20km다. LIG 넥스원은 지난 9월 이라크에 천궁을 공급하는 3조 7,13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2,5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2022년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 UAE에 2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궁을 공급하기로 했다. 천궁과 중동 지역 주요 3개국의 하늘을 지키게 된 것이다. 천궁이 판매 호조로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는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 약 2조 3천억 원을 고려하면 10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이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지상전에서는 서방의 각종 장비와 장병들의 애국심을 바탕으로 대등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전투기 공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에 꾸준히 F-16 전투기의 제공을 호소해왔다. 현대전에서 적 전투기에는 전투기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년 이상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10대 미만의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투기로 모스크바 등 러시아 후방을 공습해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었다. 현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하면서도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점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거리 제한을 걸어둔 상태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카오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F-16 전투기 및 지대공 미사일 제공과 함께 지대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도 요구해왔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공동대응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에 대해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 지원을 최우선으로 바라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있었던 대한민국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자국 대표단이 한국 정부의 대포와 방공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가장 원하는 것은 방공 시스템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완전한 방공망을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비용과 보안상의 이유로 최신 천궁가 아니라 한국군이 수십 년간 운용하다가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 미국산 지대공 미사일 호크나 나이키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호크가 신형 미사일 배치로 퇴역하고 있어 우리에겐 효용이 떨어지지만 우크라이나엔 쓸모가 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크 미사일은 50년이 넘은 장비다 보니 최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훈련용 발사에서도 추적 장비가 작동되지 않아 자폭을 하는 등 잇따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비용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최신의 천궁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지대공 미사일은 100%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 지원에 따른 논란 가능성이 거의 없다. 천궁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서방의 대표적인 지대공 미사일인 미국산 패트리엇과 대등 또는 월등한 성능을 보일 경우 K9 자주포, K2 전차를 앞서는 팔로를 개척할 수도 있다. 당장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수출한 천궁 판매 대금만 12조 원에 육박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성능이 확인될 경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하는 레이시온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천공 제공을 견제하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최근 한 군사 사이트에는 미국이 천공을 견제하기 위해 이 미사일이 콜드런치 발사 방식 등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과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특사 파견을 통해 방공망, 지대공 미사일뿐 아니라 늘 부족한 상태인 155mm 포탄의 직접 제공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55mm 포탄이나 대구경 총탄 같은 대보병 무기는 직접적인 살상 무기라는 점과 함께 북한군이 지상전투에 투입됨으로써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한국군의 주적이기는 하지만 외국 영토에서 다른 나라와 전투를 하고 있는 북한군을 살상하도록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헌법 정신과 남북 간 특수관계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인재 육성. 방산우주항공기술연구. 국방대 KAI 뭉쳤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1일 국방대학교와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계룡시 국방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KAI 강구영 사장과 국방대 임기훈 총장을 비롯한 양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검은색 위쪽 삼각형 국방방위산업 및 항공우주 분야 연구 및 인력 교류, 검은색 위쪽 삼각형 공동연구 학술 세미나 개최, 검은색 위쪽 삼각형 외국군 수탁 장교와 가족 대상으로 방산 견학 및 문화체험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의 시작으로 국방대 역사관 내 KAI 상시 홍보 공간을 구성하고 KAI가 개발한 국산 항공기 라인업과 미래 항공우주 무기체계를 전시해 국방대 안보과정에 참여한 국내외 주요 관계자들에게 국내 항공우주 발전상과 기술력은 선보인다. 또 외국군 수탁 장교들을 KAI에 초청해 K전투기와 K헬기의 생산 라인과 기종들을 직접 소개함으로써 국산 항공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국방대와의 상호 교류와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은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과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KAI와 국방대학교가 K방산의 성장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기훈 국방대 총장은 국방대와 KAI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분야 연구와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항공우주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연구를 확대하고 외국군 장교들에게 방산 현장 견학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네트워크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